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경기도 고양시일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저를 아나운서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제 재선 의원이다 보니 대변인으로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지금 현재 고양시 을에서 재선 의원이고요. 부드럽고 강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I로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E입니다. 그래서 저는 ENTJ입니다. 그 따뜻한 준호 씨라는 걸 만들어준 분이 계세요. 저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시던 학생인데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 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분인데 제가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제 MBC 동기들이 만들어준 제 별명이고 그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그거보다는 따뜻한 준호 씨가 낫지 않냐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준 별명입니다. 정치를 하게 된 것도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을 가장 활발히 했던 시기가 6년 차였는데 그 6년 차 때는 이제 이영자 씨랑 쇼바이벌이란 프로그램도 했었고 또 제 이름을 단 닥터스라는 의학 다큐멘터리도 진행을 했었고 주말에 뉴스 할 때는 그때는 또 일본에서 팬들이 직접 올 정도로 그 MBC 아나운서들이 각광받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MBC가 정권에 찍히면서 저희가 이제 파업 현장으로 내몰리고 언론노조 집행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9년 정도 방송사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못하고 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야, 이거를 정치권이 해결을 못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좀 실망감. 그 이후에 이제 우연찮게 들어갔던 청와대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정치로 끌게 된 거라 사실은 뭐 외모도 아니고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재선 의원이 되긴 했는데요. 아직도 재선 의원이 됐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선에 성공을 하고 또 다음 임기를 시작한 게 6월인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초선 때하고 좀 다르게 경험이 좀 쌓였다는 거 정도가 좀 느껴지고 그냥 아직까지는 초선 의원 같은 그런 일정과 아직 느낌이 좀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현장에 한때는 언론인으로서 한때는 정치인으로서 있지만 지금이 훨씬 더 그런 삶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책임감은 뭐 굉장히 커진 거는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용주의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는 이제 386 선배들처럼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 국민들의 삶에서 놓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좀 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 그리고 진보 보수를 나눈 정치보다 실용주의 정치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제게 처음 이제 수행실장 제안을 하면서 제가 거절했을 때 저를 설득했던 논리가 실용주의 정치를 하고 싶다. 이젠 진보 보수로 싸우는 것보다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내 정치 철학과 맞다. 이분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처럼 저는 이러한 실용주의 정치를 민주당에 조금 더 설파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을 이 범위로 좀 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민주당은 아직은 실용주의 정치로 가는데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결 방안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 않습니다. 저는 이 단계부터 해결을 하면 된다고 봐요. 여야가 섞어서 앉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본회의장에서 상대당을 비판하면서 서로 귓속말하는 것보다 우리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법안은 어떤가를 여야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작은 삶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EBS 공사법을 공사 창립 이래 제가 처음 바꿨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재정이나 아니면 법이 좀 미비해서 이것을 EBS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서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을 때 제가 EBS 공사법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온라인 교육을 EBS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또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1회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던 법안이기도 하고 가장 의미 있었던 법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진 거죠. 그때 대선 0.73%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거. 제가 수행실장으로서 또 깊이 그 대선에 관여했던 사람 입장에서 제 책임감을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가정을 잘 안 두는 편인데 그래도 유일하게 가정을 두는 거 하나가 그때 대선을 이겼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합니다. 근데 경기는 경성의 주변입니다. 경성할 때 경자와 주변 기자를 쓰는데 늘 이 주변이라는 개념이 수도권이라는 말로 포장은 돼 있지만 제한도 많고 또 이곳에 사는 분들은 뭐 서울의 삶에 대한 동경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경기도민의 자존감을 먼저 찾아주는 일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대한 제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중, 3중의 규제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가 결국에는 서울의 주변으로만 전락이 돼서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선 우선 교통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발전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더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저는 정치적 꿈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되찾아와서 국민의 삶을 좀 더 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실용주의 정치를 직접적으로 실현을 해서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갈려있는 이 사회를 조금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의 주인, 공중파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그런 주권들을 돌려드리기 위해 싸웠다면 지금은 조금 더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그 권력과 권한을 다시 온전히 돌려드리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남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런 작업을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